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여자의 환영, 치료의 힘, 미래에 대한 예시 능력.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미국인이 있었는데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잘 기록되어 있는 영매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능력을 특권이라기보다는 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877년 켄터키 교회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케이시가 어렸을 때 비상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죽은 할아버지와 얘기했다고 말했지만 그에겐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케이시는 소년 시절 환영을 받습니다. 그가 숲속에 자기만의 장소를 걸어다니며 뭐라고 놀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드가. 케이시는 하늘을 쳐다봤고 아름다운 부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에드가, 넌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린 시절 그 결정으로 케이시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케이시는 단어의 철자를 외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아버지는 그렇게 영리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단어를 외우게 했지만은 아버지는 제대로 외우지 못했어요. CABLIN 틀렸어. 다시 해봐. 케빈 CABBAN 틀렸어. 다시 잘 외워봐. 그렇지 않으면은 밤새 내내 외워야 돼. 케이시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숲속에서 들었던 똑같은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에드가, 잡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는 단어장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자. 케빈 다시 한번 해봐. GABIN 그 다음은 DRAGONFLY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슈도님 PSEUDOMYN 이 단어는 48페이지에 있어요. 책에 있는 모든 단어가 보여요. 모두 보인다고요. 세월이 흘러 케이시는 어린 시절 친구 제트로드 이반스와 결혼해 가정을 꾸몄습니다. 1901년 그의 놀라운 예시 능력은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케이시는 목소리를 잃었고 의사와 전문가한테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최면술이 한참 유행이었고 누군가가 최면술을 써보시지 그래요. 다른 건 다 해보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최면술 상태에 빠져들어서 치료를 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몇 년 후에 케이시는 이 이상한 치유 능력으로 어린아들의 시력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심한 결핵도 고쳤습니다. 이건 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치유력이 소문이 나자 많은 의사들이 아주 힘든 환자를 치료하는 걸 도와달라고 몰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한 대로 이 길이 케이시의 직업이 됐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리딩을 할 때 아내 제크로드와 비서 글래디스 데이비스와 함께 작은 서재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가 눈꺼풀을 깜빡거리면은 부인이 리딩을 받을 사람에 대해 말해줍니다. 바로 당신 앞에 시카고시 링컨과 2450번지에 사는 로라 블라인이라는 환자가 있어요. 환자 몸을 잘 살펴보고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침묵이 흐른 후에 케이시는 그 상태에서 환자들이 살고 있는 주소로 찾아갑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말입니다.
지금 우린 스테이트가에 있다. 와커를 지나서 지금 링컨가에 왔다. 2층 집이 있다. 부엌에선 뭔가 끓고 있고 우린 다락방에 있다. 거기엔 빨간색 잠옷을 입은 환자가 누워있다. 그는 사람들 몸속에 중요한 기관에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돼서 아픈지를 밝혀냅니다. 우린 지금 몸속에 신경섬유를 지나서 동맥 속에 있다. 심장, 허파, 간, 다리에 염증이 생겼다. 로라는 다리에 상처가 났었는데 아주 심하게 곪아서 열도 나고 누워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 그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그래, 여기가 아픈 데야. 작은 밤색 거미가 물어서 상처가 생긴 거야. 4달 전에 잠잘 때.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고통이 없어질까요? 2주 동안 스모크 기름을 바르면 다리가 괜찮아질 거야. 시카고시의 벤크로프트 약국의 뒤쪽 선반 오른쪽 뒤쪽 선반에 오른쪽 맨 메뉴에요. 위에 지금 찾고 이 있는데요. 기름이 있어. 없어요. 스모크 기름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군요. 그건 오래된 특허품인데 그 기름을 만든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1915년이에요. 예. 그들은 그 약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다시 리딩을 했습니다. 케이 씨는 똑같은 약을 제시했고 약사한테 다시 찾아보라고 했어요. 약사는 결국 파란 병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약을 찾아냈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의학기구를 이용해서 케이시가 속임수를 쓴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에드가 케이시가 최면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늘로 케이시의 뺨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메스를 사용해서 손톱까지 잘랐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케이시는 아주 고통스럽게 깨어나서 절대로 다시는 어떤 전문가들한테도 자신의 영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케이시는 독심술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사람들의 생명력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체 주위에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길 건너에 살고 있는 그 못된 피츠제럴드 부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당신 주위에 빨간색 오로라가 보여요. 화나지 않았을 때 다시 오세요. 오로라를 보는 그의 능력이 케이시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케이시가 뉴욕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색깔 있는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죠. 케이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케이시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 둘레에 색깔 있는 오로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려가요.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케이블이 끊어져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케이시는 미래에 일어날 광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치료를 위한 리딩 도중 무의식적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었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예언이 됐고 케이시는 잠자는 예언가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금융시장에 거대한 공황이 생길 것이다.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금융가의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1929년 증권시장의 붕괴에 대한 예언은 붕괴가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리딩을 하던 도중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문서화돼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시작과 종말의 날짜를 예언했고 20세기 중반에 미국을 갈라놓을 사회적 인종적인 대격변도 예언했습니다. 레이저의 발견과 혈액 검사법을 예언했습니다.
사해에서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발견과 러시아 공산주의 붕괴도 예언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계의 희망이 솟아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희망이 아니라 자유의 이름으로. 케이시의 이런 예언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린스페로우입니다. 케이시는 전 우주적인 정신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또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의식의 세계와도 교류할 수 있었죠. 케이시한테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은 모두 기억되는데 그건 성능 좋은 라디오 수신 장치가 전파를 잘 잡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땅이 갈라질 것이고 일본의 대부분은 틀림없이 바다에 가라앉는다. 또한 케이시가 보았던 많은 환영은 지구의 자기장이 거꾸로 되면서 일어나는 그 기동을 포함한 20세기 말의 지구의 대격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극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매우 추운 지역이 열대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의 오데오가 멕시코만으로 직접 흘러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변할 정도로 굉장한 변화를 지적하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많은 육지의 해안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다 밑바닥이 될 것이다. 케이시는 몇몇 불길한 예언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예언이기도 한데 뉴욕시와 미국의 서부 지역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들의 모든 곳이 파괴될 것이며 뉴욕시보다 먼저 파괴될 것이다. 1945년 1월 3일에 에드가 케이시는 죽었지만 그의 예언은 살아있습니다.